안녕하세요. 동기부여 ASMR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완전 똑같이 했다면 성공할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과 나는 모든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40대, 50대 부모님들은 과거의 성공 공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성공은 지금의 40대 이상의 부모 세대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벌이 좋으면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의 기회도 많았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많은 석학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는 고도화된 지식 기반 사회로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책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 교육이 지식을 주입식으로 외우는 교육이었다면 최근의 교육은 통합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학벌이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분야를 잘 알고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터넷을 통한 유통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또한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수만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1년에 수십억을 벌기도 합니다. 먹는 것만 찍어도, 노는 것만 찍어도 돈을 법니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유튜버가 돈 많이 버는 신종 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연결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무엇이든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학벌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생각을 변화해야 합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중요합니다. 남과 다른 나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메가스터디라는 학원 강의 신드롬을 일으킨 손주은 회장의 말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학원 등의 홍보를 위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것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손주은 회장이 학벌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실력을 갖추고 창의적 인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을 떠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봤자 헛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전에 말한 우리 인문대 후배가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손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 집안 아니면 별 답이 없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여동생이 4명 있는데 첫째 여동생이 그래도 그 여동생도 꽤 잘 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한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초등학교 때 보니까 머리가 엄청 뛰어나 공부도.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응감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얘 음악 시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여동생한테 야 클래식 시장 그거는 그들의 리그야.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얘네 보니까. 근데 굳이 잘하고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예원 합격하고 이러니까 계속 바이올린 했어. 그래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 전공.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장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한 번씩 막 카톡 보내면 막 욕을 드립다 보네.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수습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 받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 답이 제가 화요일 날 포시전 호텔에서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지식 포럼에 제가 발제자거든요. 그 발제할 내용을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제목이 부모의 시대, 자녀의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검찰 개혁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30년을 평균 10%를 넘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어요. 30년을 평균 10%를 넘는 고도 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한강의 기적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죠. 그럼 이 강국이 잘 갈 수 있느냐? 이 처음에 인구 정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출산 정책을 썼거든요. 이러다가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너무 잘 발달하고 안 돌아가셔. 그래서 베이비붐에다 많이 태어난 데다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 지금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지금 19, 10대 후반에서 20대라면 앞으로 딱 30년 뒤에 40대 중후반 50, 그 사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안 그러면 다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근데 이미 2000년 이후에 저성장을 해서 지금 2%, 이제는 막 1%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중심이 25세부터 49세 사이일 때가 제일 열심히 일할 때야.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너무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대안은 뭐냐?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아프리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인구 구조는 아직도 피라미드. 이거 훨씬 우리가 앞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 그걸 이식시키면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라오스 이런 데 가면 라오스 제1의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별것 아닌 사람이 가서 그런 거 다 자리 잡고 있다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지금 우리가 만만치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부모의 시대는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산업이 돼버렸죠. 한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이 만든 또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제가 사교육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저희가 회사를 10개나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갑자기 사교육이 절벽이 일어날 거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어느 한순간 빵 떨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 그룹 안에서는 다양한 사업 영역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메인은 입시입니다.
근데 이 입시가 효용성이 없다는 게 바로 곧 증명될 거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교육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경제성장률 2%에서 0%를 향해서 가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구는 곧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역피라미드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거기에다가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2000년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2020년 내년이 21%밖에 안 되는데 2050년 여러분 자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 그때 77%나 돼요. 막 2000년 때도 그때 부양비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20년 만에 2배 늘었죠. 여기 30년 만에 이거 3배 이상 늘잖아요. 77%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천재가 나와야 돼.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한 명의 생산 능력이 100만 명 이런 정도의 창의적이고 천재의 그런 인재가 양성 안 되면 이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오니까 방탄소년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 중에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가고 이거보다는 우리 애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역량이 어디 숨어있는지 그걸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 건지 뭔가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상황에 맞다. 대학을 잘 가겠다는 건 어머니들 자기들 경험이라니까요. 지금 대학 잘 가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앞으로 탄생할 거고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자녀의 시대는 어떠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뉴칼라의 시대가 온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지니 로메티라는 IBM 회장이 2017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농경사회로 살다가 18세기 중반에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화가 됐죠. 공장이 생기고 블루칼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루칼라를 도시에 모아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나온 거예요. 초중고 이런 시스템이 그때 나온 거고, 그리고 산업혁명 1차, 2차, 3차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블루칼라나 이런 건 자동화로 많이 가면서 사무직 화이트 칼라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를 잘 양성하려고 하니까 유니버시티가 필요한 거죠. 대학 체제가 나오고. 그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제라는 거는 산업화 이후에 나왔는데 지금 학제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칼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대학 잘 보내려고 하지만은 이 화이트칼라 직업의 50%는 곧 다 없어진다. 우리나라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한 70%까지 앞으로 20년 안에 다 없어진다. 그러면 4차 산업은 이제 AI에 의해서 결국은 블루, 화이트가 아닌 뉴칼라의 시대가 나온다. 4차 산업의 이 AI 빅데이터 이들의 칼라를 우리가 뉴칼라라고 하자라고 지니 로메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 시대의 뉴칼라는 실무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학력과 무관하다.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 출신들은 대학 어디에 관계없이 지금 다 기업에 뽑혀가요. 그 다음에 코딩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코딩 교육만 하는 학원만 제대로 굴려도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이 강남 일대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알아요. 메가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해달라고 찾아오는데 이 아들이 막 어깨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코딩 좀 잘하면요, 그거 줄 서 있다니까. 왜? 앞으로 그쪽으로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한 거가 효용성이 별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의 시대는 잘 배우는 인재 양성, 즉 대학 잘 가는 게 부모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면 우리 자녀의 시대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오히려 실무 능력이나 실제로 어느 대학 나왔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뉴칼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무가 어떻게 급변하느냐. 자, 클라우스 슈밥 이분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최초로 들고 나왔고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의 회장이시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20년 안에 미국을 놓고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다. 중간소득층의 단순 업무 일자리는 거의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일찍부터 이야기했고 2017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단순 노무자 같으면 현재는 AI에 의해서 25.9%가 대체되는데 2025년 90%가 다 대체되고 그 다음에 판매직 11%인데 이것도 74%.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 데 캐셔에 있는 직원들 다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다 높죠. 아마존고 미국 가보시면 경험하셨을 건데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고 나고 썩 집에 갔는데 다 계산 다 돼 있어. 그러면 관리자도 49% 날라가죠. 전문가 관련 종사 56% 날라가죠. 사무직 61%, 서비스직 75%.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이런 걸 해봤자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의사 요건 좀 안 망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인구구조의 특성상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또 아들 열심히 진짜 뛰어나다고 의대 죽으라고 해가 의대 다 보내놔면요 또 별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위기의 직업과 유망 직업을 보면 위기 직업 8선 여러 가지 인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객 상담 안내원, 단순 생산 종사자, 치과 기공사, 의료 진단 전문가, 그다음에 금융사무원, 뭐 웬만한 게 있다. 유망 직종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3D 프린팅, 드론, 생명공학. 그래서 이과 쪽에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할 때 문과보다는 이과 쪽이 훨씬 더 특히 AI가 관련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과는 다 망할 거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이제는 생산의 개념이 바뀔 거다. 경제학에서 생산은 뭐냐면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무조건 생산입니다. 뭘 통해서 부가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생산 개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 실제로 그런 형식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 4차 산업에 있어 상당히 AI나 많은 것에 의해서 대체되면 나머지 사람들 뭐 하는데요? 놀아야죠. 놀면 정부에서 수당이 나오든 아니면 기업체에서 노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가가치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 놀면 잘 노는 것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야만 합니다. 오지 않으면 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잘 노는 것도 기업화가 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연예인들이나 이런 쪽의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SM 같은 경우. SM이 지금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메가스타디 교육보다 훨씬 비쌉니다. 메가스타디 교육은 한 4천억 하는데 SM은 8천억 합니다. 한 5년 전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슈퍼주니어가 기업 가치가 1,000억이야. 그 슈퍼주니어 하나만 가지고. 와, 대단하다. 노는 게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2조 3천억입니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거기 주식을 샀다가 40배 남겼어요. 40배 벌었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생산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보람이 아시죠? 보람이. 꼬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유튜브에 한 달에 40억씩 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이상한 걸 가지고 주물면서 막 띄다 붙이다가 하면 얘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직장 1위가 어딘지 압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딘지 조그만한 회사예요. 아마 그 회사를 모르실 것 같은데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샌드박스 모르잖아 지금. 어린애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하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속사
또는 크리에이터 양성하고 하여튼 유튜버에서 크리에이터 되고 싶다면 처음 그 회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요일 날 시간 내 가지고 우리의 수시를 어떻게 뚫을까 일본으로 가볼까 뭔가 여러 가지 답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 애들은 이미 바른 답을 찾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소중한 시간 내서 오셨지만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오히려 자녀한테 맡겨놓으면 얘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애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불합리한 입시 제도를 뛰어넘어서 얘들의 미래에 맞는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 역피라미드의 심각한 인구 문제도 뚫어낼 거다. 결국은 그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가 미래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된 마음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입시 제도에서 답을 못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사실은 이 구조화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훨씬 쉽고 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대입제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생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멈춰 있으면 답이 없다. 우리 애가 한 중간 정도 애매하다 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해요. 세상은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스펙 경쟁에 목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학벌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학벌주의를 버리고 실력을 쌓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리더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미래에 도전해 나가면 우리 모두의 성공과 세상의 진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